네,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 신프로의 개장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6월 23일 목요일이고요. 오전 7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제 연준 의장이죠. 연준 의장이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소폭 하락 마감했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양봉으로 이렇게 하락 출발한 시장이 장중에는 상승폭을 보여주었고 상승폭을 반납했지만은 뭐 거의 그냥 약보합권에서 이 박스권 안에서 그냥 마감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우 같은 경우에는 0.15%, 나스닥도 0.15%, S&P 500도 0.13%,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12%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냥 약보합권 마감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가 좀 이 언급을 해가지고 유가가 좀 빠져가지고 106.19달러로 한 3%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국제 10년물 국채 금리도 많이 빠지면서 그래도 좀 마감을 했고요. 한 일주일 내에 이3% 밑으로 빠져주면 증시도 반등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최근에 금리가 이게 안 빠져가지고 시장이 좀 많이 빠졌던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포 지수도 지금 30 밑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S&P 500 공포 지수고요. 시장의 공포도가 얼마나 될까라고 보여주는 지표고 지금 근데 딱히 지금 미국장하고 우리 국내 증시하고는 지금 디커플링 되는 상황이라 공포 지수를 지금 보는 거는 살짝 의미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뭐 계속해서 대한민국 증시는 연 저점을 깨고서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그래도 뭐 미국 시장이 빠지는 것보다는 버텨주고 올라가는 게 국내 증시에도 도움이 될 거니까 일단은 이 시장이 하락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반등해줄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뭐 이게 지금 슬슬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입니다. 환율 어제 한국장 이제 마감하고요. 유럽장이 이제 개장을 하는데 유럽장 개장하면서 이제 하락 출발을 했거든요. 하락 출발을 해가지고 갑자기 장중에 장 마감하고 1,305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시간의 거래에서도 이 종목 저 종목 갑자기 막 투매 나오고 이랬었는데 1,305달러가 지금 그 코로나 때보다 지금 높은 가격이에요. 네, 코로나 때도 1,300원이 안 갔었는데 지금 거의 2008년도, 2009년도, 8년도 그때 모기지 때문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때 이후로 거의 지금 환율이 최고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더 많이 증시가 좀 힘들기도 한 부분이 있는데 빨리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빠져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계속 지켜보고 있는 계속 전달해드리고 있는 시가 테크놀로지 원숭이 두창 관련주입니다. 원숭이 두창 관련주 어제 장중에 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기도 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막 하한가 가는 종목도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때도 다시 빠르게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 박스권 상단까지는 올려 붙일 수 있는 흐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전염병 자체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계속해서 그런 흐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5% 정도 마감을 했고 어제 뭐 시간의 거래에서 뭐 시간의 거래 하한가 마이너스 10% 정도 간 종목이 있는데 그런 개별 종목 이외에 그냥 단순 좀 안 좋은 수급으로 인해서 시간의 거래에서 빠졌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한 4%, 5% 정도 빠진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뭐 상관없이 개별 악재로서 떨어진 게 아니라 괜히 안 좋은 수급에 좀 휘말려서 빠진 거니까 이런 종목들도 오늘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개별 종목들 국내 증시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개별 흐름은 뉴스 다 살펴보고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P 500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 기업들 오늘 상승 뭐 그러니까 섹터별로 어떻게 상승했나 보면은 바이오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그래서 뭐 원숭이 두창주를 좀 봐야 되겠고, 오늘 뭐 약보합권으로 시장이 전체적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크게 뭐 바이오를 제외하고 큰 폭으로 오른 종목들은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에너지가 유가가 빠지다 보니까 뭐 엑슨모빌이라든가, 그리고 뭐 옥시덴탈 이런 그 유가 정유 기업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이, 에너지 기업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흐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뭐 2만 달러를 깨고 내려오면은 다시 2만 달러 회복하고 막 그런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여기다가 좀 알고리즘을 걸어둔 것 같아요. 2만 달러 깨지면은 뭐 매수하고, 올라오면은 차익 실현하고,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좀 설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뭐 강하게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상원 의원들 회의하는 곳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해서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을 강력히 약속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이 경기 침체 없다, 그리고 소프트 랜딩 가능하다, 연착륙 가능하다, 이렇게 연착륙 이렇게 가능하다고 얘기했었는데, 결국 오늘에서야 경기 침체 인정한다고 파월 의장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근데 이런 발언하고 나서 뭐 시장이 그렇게 뭐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너무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어쨌든 금리 인상만 이번 달에 7.5bp 했고, 다음 달에도 7.5bp 하면서 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추가적으로 이제 6월달, 7월달, 8월달에는 금리 인상 없고요. 9, 10, 11 이렇게 남아 있는데 7.5bp 했고, 7월 달에도 75bp를 진행을 하고 나면은, 지금 시장에서 예상되고 있는 금리 인상 그 폭 같은 경우에는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50bp, 또는 뭐 10월 달에는 25bp를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할 때 좀 강하게 했던 게 6월 달이 좀 강하게 한 거잖아요. 75bp를 갑자기 때려가지고 시장이 좀 겁을 먹고 인플레이션 못 잡히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빠졌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75bp 이미 한번 했고, 똑같은 수치로 7월 달에 또 하게 될 텐데, 물론 그 7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 제가 지난주에 전달해드렸던 내용, 일단은 CPI가 줄어드는 지표 확인해야 되고, WTI, 이제 국제 유가죠.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추가적으로 올라가지만 않으면은, CPI랑 WTI 그 원유가, 국제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만 않으면은, 예정되어 있는 대로 75bp 진행하면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더 세게, 결국엔 시장은 더 강하게 더 금리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그 좀 무서워하고, 이미 75bp 한 거는 시장에서 좀 약간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미 받아들이고 인식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더 강하게만 때려지지만 않으려면은 결국에는 지금 국제 유가가 빠져야 된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빠져야 된다. 근데 지금 국제 유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흐름들, 보시면은 WTI 유가입니다. 유가가 지금 120달러 위로 올라갔던 이 국제 유가가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빠지는 거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니까, 요런 이 흐름들이 다음 달에 그 CPI 경제지표 나오는 거,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좀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다라는 뉘앙스만 나오면은 그 연착 그 좀 소프트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이제 파월이 경기 침체 가능성 있다라고 해서 그 나스닥이 좀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다, 이런 식의 내용이고요. 오늘 뭐 상원의원들 모인 곳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 내일에는 하원 의원들 있는 데서 또 그 얘기가 나오니까 뭐 어쨌든 그냥 뭐 이런 발언을 했었어도 그냥 그 양봉 같은 경우에는 그 매수 우위잖아요. 시장이 뭐 급락하지도 않고 해서 그냥 어 너무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저희는 7월 달에 나오는 6월에
CPI 요거에 좀 집중하면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CPI 집중하고 국제 금리 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 얼마나 하는지 그것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이슈입니다. 지금 러시아 국방부가 터키하고 우크라이나 항구 곡물 수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런 뉴스 같은 경우에는요. 재건 쪽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지금 이미 전쟁으로 인해서 뭐 도로도 파괴되었을 거고, 그리고 뭐 어떤 뭐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파괴가 많이 되어 있을 텐데, 요런 것들이 좀, 재건을 좀 해주어야지 물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원활히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재건주들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오늘 재건 관련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숭이 두창. 아까 원숭이 두창 시가테크놀로지 보면서 원숭이 두창도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다음 뉴스는 이제 SK텔레콤에서 한국형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이죠. UAM이라고 해가지고 드론 관련주로 보시면 되십니다. 드론 관련주 오늘 봐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어제 장 마감하고 6시에 나온 뉴스인데 뭐 딱히 그 전에 뭐 주도하기도 했던 섹터긴 합니다. 뭐 베셀이라든가 네온테크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던 섹터기도 해서 주도 섹터기도 해서 오늘 드론 관련주도 좀 보셔야 된다. 드론 그러니까 도심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쪽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개별 종목 흐름은 뉴스 살펴보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전선부대 작전 임무 추가 확정이라고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 뉴스 속보고요. 그리고 핵무기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런 뉴스 나올 때는 방산 관련주들을 보셔야 된다고, 방산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특별한 내용 뭐 알기보다는 뭐 요 정도 그냥 소형 핵탄두를 탑재한 신형 전술 유도 무기 및 단거리 미사일을 최전방 부대에 운용하고 작전 계획을 수정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전쟁 그리고 핵무기 가능성에서 좀 그 우려감을 일으키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국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로서 방산 관련주들 또 시장 하락했을 때 안 좋을 때 돈 갈 곳 없을 때 또 방산 관련주들 올라오니까 방산 관련주들 오늘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남 청계천 신규 지정했던 자율주행차 시범지구가 7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모트렉스 관련 그 종목을 좀 언급해드리면서 그때 강남에서 그 자율주행 택시 시범 운행한다고 전달해드렸고, 그 다음에는 또 뭐 상암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그날 또 모트렉스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이제 그 신규로 자율주행차 뉴스가 나와가지고 자율주행 관련주들 한번 또 살펴보도록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율주행 아무래도 그 시장을 주도하던 섹터였는데 주도 섹터였는데 시장 자체가 갑자기 이렇게 확 내려오니까 주도 섹터들도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시장이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 해지 섹터가 아닌 이상은 시장 하락할 때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시장 개장하고 나서 좀 이렇게 반등 나오는 그 시장 자체가 코스피 자체가 어제 하락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탈해가지고 확 빠지는지만 아닌지 일단 확인을 하고, 아이고. 지금 코스피 차트입니다. 어제 연저점을 깨고 거의 최저점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개장할 때 살짝 소폭 이렇게 그 갭상승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환율 상태 보면은. 그래가지고 소폭 갭상승 해가지고 어제 저점 2342포인트 깨는지 안 깨는지 보시고요. 이렇게 좀 그냥 횡보만 해준다, 또는 뭐 오전장부터 좀 외국인 수급들이 좀 많이 들어온다 싶으면은 그 방금 말씀드린 기술주 위주 뭐 주도 섹터였던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리고 드론 관련주들, 그리고 이런 종목들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 생기니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자율주행도. 그리고 다음 뉴스는 한 달 만에 이제 3,000명으로 늘어난 원숭이 두창입니다. 네, 원숭이 두창 어제도 그 국내 의심 환자 2명 들어왔다고 했고, 한 명은 뭐 확진이라고 하니까 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좀 많이 보셔야 된다, 무조건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상한가 가는 종목이 한 3종목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뭐 물론 그 개별적으로 이제 악재가 터진 종목이 조금 있어가지고 좀 시간의 거래에서 빠진긴 했는데 지금 원숭이 두창은 국제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 섹터로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좀 원숭이 두창 환자 침구 수건 만져도 옮는다고 어떻게 피하냐고 합니다. 이 사진은 조금 그 징그러워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신장산 그 위구르 지역이죠. 위구르 그 수입 금지한 미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태양광 공급망 이슈가 재부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배터리 가격이라든가 태양광 그 패널 관련 그 좀 가격이 올라가면서 또 그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 수요가 떨어질 거다라는 것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그 공급망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또 올려버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요거는 이제 테마주로서 보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그 배터리라든가 태양광의 이 그 섹터의 시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은 장중에 한번 움직이는지 뭐 태양광 관련주가 중에서 뭐 움직이는 종목이 있긴 해가지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도 아직까지는 재료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수요가 떨어져서 가격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저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아직 꺾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또 오히려 추가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로 인식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신재생 이쪽으로 태양광 쪽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신재생, 태양광 그리고 풍력 이런 거 보셔야 된다고 장중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러시아 가스 전면 공급 중단을 대비해서 원전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으니까 에너지기구에서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좀 내용이 큰 걸로 보셔도 되시고 그리고 어제 그 오후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뉴스가 보도가 되었는데 이제 탈원전 폭탄의 원전 산업 폐허 철철 넘치게 지원이라는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오후에. 근데 어제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그 큰 상승폭을 만들어내는 종목들도 좀 이렇게 상승폭을 반납을 했는데 이거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 원전 어제 뭐좀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다고 해가지고 안 보실 게 아니라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원전은. 에너지 제가 몇 번 그 말씀드렸었지만은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적으로 에너지 가격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워낙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려고 합니다. 독자적으로 에너지를 좀 그 발전시키고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또 어떤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지금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 정부에서 했던 탈원전 그 공약을 완전 폐지를 하고 완전 철철 넘치게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원전 관련주는 특히나 주도하던 섹터였었고 앞으로도 그 가능성은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 섹터 원전 오늘 원전까지 보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코바이오메드 일단 원숭이 두창 관련주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 갭상승이 크게 상승폭을 보여주었었는데 갭상승을 출발했더라도 어제 전달해드린 내용 잘 기억하실 거예요.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더라도 매수를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어쨌든 최근에 들어왔던 종목 그 투자자들이 나 이만큼 먹었으면 됐어 그리고 탈출해야지라는 그런 인식으로서 매도세가 나오는 구간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더 이상 추가적으로 안 빠지는 구간들이 발생을 합니다. 네, 횡보만 쭉 하죠. 횡보하다가 결국에는 시초가 돌파할 때 거래량 실리기 시작하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 그리고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 질병 자체가 뭐 우리나라에서만 터진 것도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터지는 거고 어제 신규로 국내에서 터진 거다 보니까 재료가 크다고 인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뭐 미코바이오메드도 전달해드렸지만은 뭐 블루베리 NFT도 상한가 들어갔고 그리고 녹십자 MS 큰 폭으로 상승 나왔고요. 그리고 차백신 연구소 녹십자 MS도 어제 상한가 찍고 좀 뱉어낸 겁니다. 차백신 연구소도 어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이 횡보를 해주다가 돌파했었는데 요거는 살짝 밀렸었어요. 다시 밀렸지만 또 결국에는 또 횡보 더 이상 추가적으로 확 어제 종가를 이탈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락하는 게 아니라 횡보해주다가 오후장에 이렇게 들어 올리는 모습.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원숭이 두창 그 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시간의 거래에서 많이 빠졌단 말이죠. 빠진 이유가 이 진매트릭스라는 종목 때문입니다. 진매트릭스가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매트릭스 지금 원숭이 두창 관련해가지고 백신이나 진단키트를 개발할 계획이 없다는 점이 확인이 됐다고 이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 들어가고 그리고 진매트릭스로 인해서 다른 종목들까지 피해를 본 거거든요. 그러면은 진매트릭스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뭐 차백신 연구소도 뭐 그 이런 키트라든가 치료제 백신 개발 안 하는 거 아니야라는 것 때문에 이제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아직 뉴스가 보도가 안 나왔으니까 오늘 장중에 일단은 원숭이 두창 시간의 거래에서 빠졌으니까 아마 개파락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개파락을 하고 시작을 하더라도 그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는 구간들 분봉상 이렇게 횡보를 쭉 해주면은 결국에는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흐름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가 테크놀로지 올라간 거 보면은 그리고 한 달 만에 3,000명 넘어갔다고 하니까 국내에도 신규 확진 환자도 생겼고 어제 시간의 거리 빠졌다고 안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녹십자 MS라든가 블루베리 NFT 같은 경우에 꼭 보셔야 되고 제 생각에는 블루베리 NFT가 무슨 진단 키트라든가 그리고 백신이랑 연관된 게 아니라 이거는 어제 전달해드렸듯이 콘돔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그 양성애자들이 성관계를 가질 때 좀 전염이 되고 그리고 지금 그냥 피부 노출 이런 데에도 전염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콘돔 관련주는 지금 어제 악재를 뱉어낸 진매트릭스처럼 진단키트나 백신 이런 쪽이 아니라서 시간의 거래에서 빠진 한 4.78% 하락 마감을 했으니까 한 3,300원에서 3,400원 사이에서 이렇게 횡보를 해주면은 오후장에 또는 뭐 장중에 오전장이든 오후장이든 장중에 이렇게 횡보를 해주다가 결국에는 수렴시키고 거래량 증가할 때 돌파 매매 하실 때 접근하실 수 있는 맥락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섹터들도 빠르게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암기계공업 재건 관련주입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곡물 수출하는데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요거 이슈 붙어 있을 때 큰 거래 대금 들어왔었고 요 종목들 지금 박스권 이렇게 어제 이렇게 만들어내고 수렴시키는 구간들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매물대에서 수렴을 시키고 이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거래량이 빵 터질 때 시세 분출이 빠르게 쭉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접근하시면은 소외되지 않는 장세 맞이하실 수도 있다. 어제같이 시장 2% 3%씩 빠지는 시장에서도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특히 미코바이오메드나 블루베리 NFT나 지금 한두 달 동안 지금 계속해서 전달해드린 종목들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니까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데모 같은 경우에도 재건 관련주로서 지금 21선 위로 회복을 해주었고 수렴을 시키고서 어제 상승폭이 일부 나왔었으나 오후장에 시장이 확 밀리면서 이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도 오늘 장중에 무조건 봐야 되는 섹터 그리고 종목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해보다임 이런 식으로 지금 수렴을 시키고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박스권 나오고 있죠. 박스권 나오고 있을 때 수렴시키고 거래량 증가할 때 이럴 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은 한번 드론 관련주들 한번 살펴볼 텐데 네온테크라는 종목 그리고 베셀이라는 종목이 있고 그리고 퍼스텍이라는 종목도 이 퍼스텍이라는 종목은 방산 관련주인데 드론 종목으로도 편입이 되고요. 그리고 방산으로 편입이 되고 그리고 드론 지뢰 제거하는 것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포함이 됩니다. 심지어 지금 방산 관련해서 아까 북한이 무슨 이런 식으로 전선부대 작전 임무 추가 확정이라고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와서 퍼스텍이라든가 그리고
한일 단조 이런 식으로 좀 그 방산 관련주들, 빅텍, 빅텍이라는 종목도 대표적인 방산 관련주입니다. 최근까지 뭐 한일단조라든가 퍼스텍 같은 경우에 큰 돈이 들어왔다가 거래량이 굉장히 큰 폭으로 들어왔다가 요날 터진 거래량이 한 3,600억 정도 되거든요. 요 종목들 아직 이 거래량이 해소가 된 건 아닌데 시장이 확 빠지면서 같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과연 다시 한번 이게 바닥을 잡아줄 수 있는지 여기 지지 여부할 수 있는지 양봉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 만들어내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모트렉스라는 종목, 네, 이거 무증 나오면서 굉장히 그 권리락 때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지만은 자율주행 얘기 나오면서 21선 반등이 나왔었고 요 종목 다시 한번 추세 자체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니어서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에이테크 솔루션 이 종목도 자율주행 관련주고 최근에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라닉스라는 종목도 있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다 자율주행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빠졌네요. 사실상 접근하려면 모트렉스가 제일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반등 나오면 뭐 21선 반등 노려볼 수 있고 11선 반등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SDN이라는 종목도 어제 좀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이 종목 아직 뭐 이탈된 것도 아니고 박스권 수렴 구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 현대에너지 솔루션 지금 태양광 관련주거든요. 태양광 관련해서 아까 뉴스 전달해드렸으니까 이런 종목들 좀 접근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OCI도 태양광 관련주고 차트 똑같죠. 그리고 신성 ENG 이 종목도 태양광 관련주 보시면 되시고 21선 살짝 이탈해 있는데 21선 조금 이탈해 있더라도 지금 그 이 박스권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오전장에 지금 올라오면은 다시 박스권 상단까지 올려 붙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슈가 있고 그 뉴스가 있고 그 최근에 들어온 돈이 있고 시장에서 집중되어 있는 종목들 접근하시면은 어제처럼 한 뭐 2% 시장이 2% 3% 빠지는 장에서도 차백신연구소 이런 거 매매를 하시고 블루베리 이런 거 매매하시고 그리고 미코바이오메드 이런 것도 매매를 하시면은 소외되지 않는 장세는 맞이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락하는 장세에서도 2%든 5%든 10%든 쌓아 나가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 잘 정비하셔가지고 장기 포트폴리오 종목도 지금 손실 종목이 많을 거지만은 요거 빠진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경기 회복하면서 소프트 랜딩 하면서 올라올 때는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나중에 탈출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물론 좋은 기업에 한해서 그 모아가시면 되실 것 같고 결국에는 이 지금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단기 종목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좀 집중이 되어 있는 종목 그리고 섹터 테마 골라서 매매하시면은 2%든 5%든 10%든 쌓아 나가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내일도 뉴스 종합해서 전달해 드리겠고요. 오늘도 그 소외되지 않는 장세 맞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